이제까지 기업 재무 활동에 대한 범위, 내역, 그리고 뭐 관련한 어떤 연구와 저술이 시초가 돼서 이런 구성체를 가지게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재무 관리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창업 기업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창업자가 대주주인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렇죠? 예.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창업자가 최고 경영자인 경우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하고 그에 따라 주식이 분산되게 되죠, 그죠? 어느 정도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 많이 관찰됩니다. 바로 정부 비대칭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대리 문제 혹은 대리 문제, 영어로는 에이전시 프로블럼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들은 보면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전문 경영을 고용한, 뭐 창업자가 그 전문 경영의 역할도 초기에는 많이 수행하기도 하지만, 예. 하지만 벤처 기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계속 성장을 하거나 기업 정리를 위해서 뭐 어느 정도의 좀 이게 파는 게그 주들에게 이익이 최다 이익이겠다 싶으면 기업 정리를 위해 투자자들이 창업자를 최고 경영에서 교체하기도 하고요. 전문 경영인이 참여를 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 최고 경영자가 되어 기업을 경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둘 사이 갈등의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영자 자신과 주주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할 때 주주보다 경영자 자신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대리인 문제입니다. 주주의 목표는 자신들의 부를 극대화하는 거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의 극대화 추구가 됩니다만 경영자는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경영자가 되면 가질 수 있는 각종 뭐 값비싼 월급 외에 값비싼 뭐 특전이라든지 또 직위를 계속 유지하다든지 아니면 뭐 자립을 한다든지 그에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관찰되는 모습이 그 자리 유지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과소 투자 혹은 과잉 투자하는 모습입니다. 위험은 다소 높지만 투자 가치가 위험에 비해 충분히 높은 경우, 후에 배우실 자본 재산에서 투자한 적격 심사를 통과하는 투자안이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험보다 그 가치가 더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투자 실패가 되면 그래도 문책을 경영자가 지게 됩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해임이나 교체 등 인책 가능성 때문에 이 리스크가 크다면 투자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주주에게 손실이 되는 거죠. 또 기업의 외형이 커지는 경우를 보죠. 기업의 외형이 커지면 앞서 말씀드린 뭐 값비싼 특정 같은 게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최고 경영자라면 기업의 외형이 커질 경우에 더 많은 권한이 생기고 이에 따라 더 많은 특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그다지 투자 가치가 없는 사업이 있을 때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미래에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릴 수도 있고 자원의 소모도 줄일 수 있어서 뭐 기업가치 늘릴 수 보존하거나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익이 됩니다. 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런 특권이라든지 권한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모를 늘리는 게 더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구잡이로 가능한 한 투자를 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생하는 게 과소 과잉 투자 문제입니다. 이런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도구나 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사회적인 제도일 수도 있고 기업 제부의 내부에 도입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은 경영자의 목표를 주주의 목표랑 일치시킬 수 있는 이제 뭐 성과 평가 제도와 이에 맞춘 보상 제도를 설정하는 거죠. 예. 주주 가치를 높이면 그 수준에 맞춰서 승진이라든지 연임이라든지 혹은 보너스를 제시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스탁 옵션이죠. 예. 스탁 옵션은 경영자에 부과하는 거죠. 예. 행사가랑 주가 사이의 차익만큼 경영자가 이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주의 이해관계랑 일치시킬 수 있죠. 하지만 주가와 행사가 사이의 관계를 잘 조정해야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어서 항상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난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앨런 그리스펀이 말한 전형성 탐욕의 대표적인 사례가 스탁 옵션이에요. 스탁 옵션 너무 많이 주지 않으면 뭐 경영자가 안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스탁 옵션을 많이 추가를 더 많이 요구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냥 시장 자체에 맡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런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데 경영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성장이 가치가 많이 낮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쉽게 적대적 M&A를 시도하려 들 것이라는 거죠. 기업을 적정 수준 이하로 인수당하는 것은 경력상 경영자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전문 경영인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게 위협적이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한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적대적 M&A 세력에 의해서 기업 가치가 기업의 실적과 관계없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주주들이 이런 경영진을 위해서 백기사라든지 황금 파라슈트라든지 뭐 다양한 방어 수단을 갖춰주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소액주주 운동 등 주주행동주의라고 일명하는데요. 주주행동주의를 얘기합니다. 소액주주들은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기에는 보유한 지분도 적고 그에 따라 영향력도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주이지만 기업 경영을 좀 방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의 주의를 좀 환기시키고 주주총회의 안건을 제안하거나 경영자에게 부실경영 책임을 묻거나 위임장을 잘 전달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 외 기금 등 뭐 우리나 국연금 그런 것처럼 기관 투자가들이 보유지분을 가지고 차익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경영진과의 목표를 경영진과 기업 가치 경영진의 기업 가치 경영진의 목표와 기업 가치를 이루는 것의 그 목표 사이 약간의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본 조달과 관련된 시장, 즉 금융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융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돈이나 채권을 발행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받게 되는 1차 시장, 발행 시장과 발행된 증권을 서로 교환하는 2차 시장, 유통시장으로 구분됩니다. 관념적으로 구분한 시장이긴 하지만 발행 시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으면 유통 시장도 발전하지 못하죠. 유통 시장이 발전하지 못하면 발행 시장도 발전하지 않게 됩니다. 왜인지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발행 시장에서 유통 시장으로 유가 증권이 원활하게 공급을 못하면 유통 시장에서는 할 게 없는 거죠. 그에 비해서 유통 시장이 원활하지 못하면 증권의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현금화가 쉽게 되지 않으면 발행 시장에서 누가 자금을 제공해서 발행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금 조달을 위한 증권의 가격을 정할 때 유통 시장이 효율적이 원활하다면 그 가격이 유통 시장의 공정한 공급 가격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재무 담당자라면 항상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것 외에도 간접적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조달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지 알고 있는 것인데 반해서 간접 조달은 알 필요도 없고요. 알고 싶어도 모르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모인 돈으로 어느 회사에 투자할지는 해당 은행이나 보험사의 투자 담당자의 몫이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접 금융을 할 때도 기업이 증권을 발행하긴 하지만 그걸 대행해 주는 투자은행이 중간에 끼게 됩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중개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가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지는 알게 되겠죠. 이 중 1년 미만의 자금을 과 관련된 경우에는 화폐 시장이라고 그러고요. 머니 마켓이라고 하고 1년 이상의 자금 관련된 회사채 그리고 주식 시장의 경우에는 예, 자본 시장, 캐피탈 마켓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